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잠정 실적이 나온 삼성전자. 이것이 오늘 실적이 앞으로 주가의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분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장렬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지금 낙폭은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굉장히 출렁임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증시가 출발하는 것을 긴장을 좀 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좀 안심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중국이 좀 쉬었다가 오늘 개장했죠. 네. 근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일단은 한국의 큰 대장주인 IT하고 2차 전지랄까 아니면 기타 개별주가 힘을 못 쓰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공매도 성격도 있고. 근데 이 3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왔습니다만 가시성, 4분기나 내년도 상반기에 대한 가시성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런 형국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정한 지지선, 뭐 지수랄까 아니면 환율이랄까 아니면 삼성하이닉스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빨리 잡혀야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실적이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크리컬한 종목이다 보니까 한 뭐 1년 정도 뒤에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1년 뒤의 실적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사실 네, 상당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지금 질문을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적이 뭐 우리가 예상한 정도 수준이죠. 서프라이즈도 네네. 아니고 그렇다고 쇼크도 아니고 예상 정도 수준인데 실적이 좋을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의 상승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냐가 궁금한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한 15조 8천 정도 나왔는데요. 뭐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수준이죠. 사실은 아주 최근에 한 1, 2주 사이의 예측보다는 약간 못 미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17조까지도 나왔었으니까요. 예, 예상이. 16조 이상 나온다고 했으니까 예. 그런 건데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그 컨퍼런스 콜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실적 나오는 거 발표하는 거는 전망 포함해서 이번 달 말에 실적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감론을 받기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중은 휴대폰이나 가전 쪽이 조금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공급망에서 좀 실수도 있었고 원자재가 오른 것도 있었고 그런 정도가 좀 빠져서 반도체는 어느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 10조 얼마 정도. 그 나머지 휴대폰, 가전 이런 쪽에서 4, 5조 나오는데 그게 조금 빠져서 최근 가이던스보다 지금 애널리스트 기대보다 약간 못 미치는 이 정도로 나온 것 같아서 뜯어보는 거는 뭐 몇 주 더 걸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아주 새로운 건 없는 거죠. 예. 삼성전자 자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쇼티지가 아무래도 실적 이익 개선의 어떤 기대치에 살짝 못 미치는 성적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외신도 그렇고 앞으로 공급 부족이 본격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네.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는 우리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해소가 되겠죠. 예, 근데 해소가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액션을 취한다는 게 지금 코로나 델타 베리언트가 예. 이제 사람들이 피크는 지나면서 예.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공장에 돌아오고 그다음에 원자재 이제 캐파를 다시 늘리고 한 액션을 보이면은 그런 기대가 올 수 있죠. 근데 그 기대가 반영이 돼서 생산 아웃풋으로 연결되는 건 올해가 아니고 아마 내년도 상반기 어느 시점부터나 눈에 띌 거예요. 근데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가시성이 있다 그러면 뭐 지금 또는 연말 정도에는 그동안의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기대를 가져볼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반영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좀 실제 그런 액션을 취하면 한 6개월 걸리는데 주가가 선행 반영하면은 기대를 가진다면 지금부터 한 연말 사이에는 더 나쁜 기대보다는 우려보다는 그나마 기대를 다시 또 모락모락 피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조짐을 좀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다 여러 사람들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어떤 쇼티지에 대한 우려는 이제 슬슬 해소된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보고 의견을 세워도 괜찮은 그러니까 겁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 반도체가 사실은 딜앤 메모리가 부족한 게 아니었고 예. 비메모리가 부족한 거였거든요. 예. 비메모리가 부족하니까 그걸 갖다 쓰는 자동차 그다음 그렇죠. 휴대폰, 가전 이런 게 힘들었기 때문에 못 만들었죠. 그런 쪽에서 풀려야지 다시 반도체 메모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난 밤에도 포드하고 GM이 많이 올랐는데 예. 오늘도 우리나라도 기아 정도가 그렇습니다. 오르잖아요. 가장 큰 타격이 생산이 안 된 자동차 업종이 반등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세트 업체가 반등이 돼야지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메모리 반도체는 그 앞에 세트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건 아마
11월, 12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막바지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한민국 30%니까 30%가 잘 못 움직이니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형국인데 거의 막바지에 오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끝자락인 것 같아요. 예, 그 반도체 쇼티지가 단순히 반도체 업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기아 등 이 자동차 업체들이 올라가는 것이 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라는 유의미한 오늘 주가 상승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그거 말씀. 일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반가운데요. 그렇다면,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좀 네. 해소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우려는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의 어떤 초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또 메모리 가격이 안정되어야 네. 예, 주가의 하방 요인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메모리 가격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론을박이 많습니다. 그 뭐 이제 감론을박이로든 거의 컨센서스는 한 90% 잡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지금 10월, 11월 4분기죠.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또는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한번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게 멈추면 이제 그러니까 하향으로 자리 잡으면 예, 반도체 가격 같은 거 한 번 떨어지면 정말 거침없이 그렇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한 예. 보통 한 6개월 가거든요. 예. 또는 9개월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아주 심하게 오면은 내년도 상반기 내내 가격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러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각국의 그 이제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은 까지는 안 갈 거다. 만약 그런 컨센서스에서 믿음이 있다면은 반도체 가격이 빠지는 건 기정사실을 하시고 그 진폭이 얼마냐는 거죠. 그게 향후 한 하락 9개월 폭이요. 정도에 예. 반도체 가격이 한 50% 이상 빠진다. 그러면 조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9개월 새 반도체 가격이 뭐 50% 내리 빠지는 것을 기정사실을 하지 않는 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내년도에 이익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컨센서스, 그런 그 우려가 지금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가봐야 아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쇼티지가 부족해서 문제가 된 자동차나 다른 게 먼저 올라오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은 올 연말쯤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그거를 사람들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반도체 가격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예. 50% 이상 안 빠진다. 설사 50%가 빠지더라도 원가가 빠지니까 지금 30-40% 이익 나던 것이 적자냐? 적자 가능성이 보면 삼성 하이닉스는 북밸류 1배, 삼성전자는 1.5배까지 빠지거든요. 삼성전자 1.56배, 하이닉스 1배가 8만 원 후반대, 그 다음에 7만 원 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빠질 거로 반도체 예. 가격 이렇게 본다면 그거보다 높은 가격, 6만 원 후반대보다 높은 가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만 원 초반 정도니까 아마 거의 우려가 한 바닥이 9할 정도는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삼성 이 반도체 쇼티지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약에 오늘 그 자동차주로 올리고 있다면 그런 기대감을 가장 먼저 그 대표 반도체주들이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네네. 오늘 SK하이닉스가 센터장님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93,500원을 기록하면서 차트를 보면 네네. 정말 참담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시장에선 계속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친구들이 북배율가 한 87,000원이에요 올해. 내년에 흑자가 안 난다 치면 87,000원. 일시적으로. 예. 내년에 흑자가 조금 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년 기준으로 북배율가 한 9만 한 4,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도에 어느 순간에 반도체가 계속 빠지면 어느 순간에 한 번 정도는 혹시 적자까지 가능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걸 반영한 것이 9만 원 중반대를 깨질까 말까 지금 그러는 정도거든요. 예. 만약 그걸 그대로 삼성전자 어닝에 60% 반영하면 삼성전자 역시 7만 원이 간당간당하게 맞는 거예요.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극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는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 그로스는 계속 내려가고 이게 결합되면 한국의 대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가 안 간다고 100% 장담 못 하겠죠. 근데 지금 그거를 거의 90%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나 눈에 보이는 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인될 텐데 그때까지는 그런 우려를 반영을 미리 한 지금 주가부터 서서히 사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에 지금 팔고 연말 가서 다시 볼 것이냐 이런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주가가 많이 반영을 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도 빠져도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간다면 한 1, 2개월 정도 걸리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적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아규먼트라든지 시장의 그런 것이 지나친 거면은 이미 늦었고요. 지금 파는 게.
그러면 그게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사실 저가 들어가는 거고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빼고 다시 연말에 들어오는 그러한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한 아주 분기점이 들어있는 거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한 예. 80%, 90% 가까이는 반영을 했다. 반영이 됐고 오늘 여러 가지 콜들이 좀 문의가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작년에 그 뭐 3월달, 4월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로나 때문에 바닥쳤을 때 다 팔고 나갈 때 그런 기분하고 거의 한 8할 정도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기관에서 매수콜이 많이 들어옵니까? 매스쿨이 아니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매수 사인을 드리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나오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그래요? 네네네. 매수 사인을 저희 방송에서 제일 먼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네요.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려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좋았을 때 사실 메모리보다는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기대가 많이었습니까? 사실 기존의 메모리보다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 기대감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올해 또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감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계시는지 역시 이 우려도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센터장님 파운드리가 괜찮죠. 메모리보다는 네. 상반기까지 그 소리가 맞았고요. 여름까지 맞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본립 도생이란 말이 있는데 기본에 서야지 뭔가 다 산다고. 대한민국의 기본은 삼성하이닉스거든요. 예. 삼성하이닉스가 이렇게 내려갈 때 파운드리 비즈니스만 강조해서 주가가 올라갈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장비 업체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북밸류 PBR 1.1배 논하는데 그 10배가 싸다, 9배가 싸다 그런 얘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IT 주식은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아주 개별적으로 완전히 보수적으로 예. 다른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 맞는데 예.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역할은 이익의 한 5%, 7%밖에 안 되거든요. 예. 다른 게 잘 되고 이것까지 얹었을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아규먼트가 되는 스토리고요. DB 하이텍은 파운드리니까 역시 좋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갈 때 여기 혼자 올라갈 수 없고 그렇죠. DB 하이텍은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오너십 구조에서의 어떤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빠지긴 있는 거죠. 어쨌든 삼성 하이닉스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주가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하락의 국면이 8할이나 9할 정도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공매도하고 일부 말씀드리려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 빚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미수라든지 그 주택 주식 담보대출이요? 잔고 남은 거 이런 그 금액이 빠지지 않는 한 아마 송금 혼바뀜이 일어나면은 아마 지금부터 한 11월 사이에서는 바닥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가 아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새로운 또 그림을 그려내려면 전략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사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M&A 이슈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크게 그 검토는 여러 가지로 삼성도 하이닉스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삼성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액션하기가 벌써 3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올 초에도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두르지는 않는다는데 시장은 빨리 기대하는 거죠. 몇 가지 그 후보자들이 자동차 부품이랄까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 그 하만 말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삼성뿐만 아니고 그 관련되는 생태계도 좋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까지 봤을 때는 올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주 시장을 이 회사에 대한 시각을 6개월 투자가 아니고 올해 1월 달에 투자할 때 정말 연말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런 투자 관념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참기 힘든 상황에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현재는 해를 넘기기 쉽지 않다. 해를 넘겨야 될 것 같고 넘겨야 된다. 넘기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크게 기대를 걸어볼 만한 새로운 없죠. 이슈가 나올 수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어떤 부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주가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투자를 하면은 좋은 신호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투자를 한다 확실하게. 그럼 거기 밑에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후공정의 아웃소싱을 늘린다. 그러면 장비주도 있고 후공정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은 물론 이런 장에서는 배견할 방법이 없지만은 그런 주식은 시간을 좀 6개월, 9개월 보면은
적정 매수해도 괜찮은 주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업체 중에서 삼성하이닉스의 아웃소싱 그건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가 뭐 적자를 갈 정도로 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아웃소싱하고 전체적인 자기네 그 생태계에서 서로 이익을 보자는 거면 분명히 바깥쪽에 캐펙스 낙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후공정 업체들이 있는 거고요. 이 후공정 업체하고 장비 업체는 다릅니다. 장비는 올해 투자를 어느 정도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반도체가 애매하다는 게 맞고 삼성하이닉스가 지금 빠진 게 맞다 그러면은 장비 업체들은 내년에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후공정은 아웃소싱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죠.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없습니다. 예, 그런 저희 리포트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회사들을 중심은 빠질 때 그런 회사 예. 먼저 사시는 것이 나을 수 있죠. 어떤 업체일까요? 그러니까 저희 리포트 센터장님? 썼었기 때문에 네.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좋게 보고 있고요. 예, 하나마이크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몇 가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같은 개념으로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2차 전지 업체들도 SK이노베이션, SDI가 어디 투자를 한다, 누구랑 그 커스터머 한다. 그러면 거기 밑에 붙어 있는 낙수 효과 보는 업체들은 오는 같이 많이 빠지거나 애매할 때 그런 주식을 사놓으면은 같이 빠지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밸류에이션이 아주 탐탁하지 않더라도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셀렉티브하게 그 커스터머가 투자한다. 예. 근데 그건데 반영이 안 되고 주가는 오히려 빠진다. 그럴 때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반도체의 아웃소싱 후공정,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의 그 투자 낙수 효과 받는 예. 업체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명쾌한 그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장비 업체가 아닌 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센터에서 보고서를 쓰셨으니까 나중에 또 저희 방송 오셔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의 김장열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